오늘 3단원 인수분해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때 이미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에 더해서 고등과정에 나오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수분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인수분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다항식을 이제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이런 형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게 다 뭐가 생략된 거야?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 거잖아. 이런 형태가 나와야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인수분해를 하다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더라. 이 이야기는 아직 인수분해가 덜 끝난 거라 이 말이야. 오케이? 우리가 말하는 인수분해라는 것은 무조건 요 다항식 곱으로 이제 다 표현이 돼야지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마무리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 하다가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 이게 더하기나 빼기가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인수분해를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식을 많이 볼 건데 그 식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질러진 방이 있으면은 그 방을 정리하는 것처럼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은 그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방정식, 뭐 미분, 적분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에 있어서 그 식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좀 깔끔하게 계산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요 인수분해라는 요 단어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꼭 인수분해라는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배웠고 그걸 토대로 2차 방정식을 풀었거든. 마찬가지로 고등과정에서는 3차 이상의 다항식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3차 이상의 다항식에 대한 방정식도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과정에서 더 추가되는 내용에 대한 인수분해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 보시면 a제곱 2ab b제곱 이놈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되는 과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분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특수한 형태의 곱셈 공식에 대한 역연산은 우리가 눈에 보면서 바로바로 익혀야 돼.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문자로 나와 있으면은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으면 바로 보이지만 얘네들이 숫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런 특수한 형태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바로바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빨라. 물론 이런 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우리 속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건 이제 인수분해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공통인수를 묶어야 되죠. 공통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공통인수로 단어 묶으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 물론 복잡한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공통인수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는 해요. 인수분해 잘 했다 못했냐가.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이제 공통인수를 묶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에 대한 복잡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보기 2차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기 2차식 인수분해 같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5 x제곱 플러스 6 여기 개수가 짝수차 승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인수분해를 말해. 그럼 보기 2차식의 인수분해를 푸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 x제곱을 뭐 대문자 x로 치환한다. 그럼 얘 같은 거는 x제곱을 이제 대문자 x로 치환해서 쭈르륵 내려오면 되는데 만약에 x제곱을 이제 대문자 x로 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형태, 2차 식의 형태에 대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런 형태로 조금 변형시켜준다.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변형을 시켰다.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알맞는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제곱을 내가 대문자 x로 치환을 하면은 대문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대문자 x 마이너스 3, 대문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돌려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인수분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 되는데, 이런 형태가 나왔다. 어떤 형태의 변형을 하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게. 자, 이런 거 인수분해 해라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지. 그럼 얘네가 어떻게 변형시키냐면은 치환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x제곱 1을 쓰고 제곱을 해.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판단을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더하기면 중간에 2x제곱 생길 거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x제곱이니까 빼기 x제곱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또는 얘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요 상에서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몇 x제곱 3x제곱 필요하거든.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이렇게 두 개 고민한 이후에 얘를 선택해. 한 다음에 합차지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얘 더하기 이거 얘 빼기 이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요걸 이제 보기 2차식 인수분해. 자, 세 번째 보시면은 굵직굵직한 것만 할게요. 순환형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한다. 뒤에 문제 풀면서 볼게요. 요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굳이 네 번째라고 한다면은 인수정리 이용한 인수분해. 얘는 이제 보통 이제 3차 이상의 다항식이야.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인수정리 했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수분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적당한 수를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식에서 x에 1 넣으면 이제 0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하면은 3차, 2차, 1차 상수 얘를 x는 얼마로서 1로서 인수분해 한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얘를 인수로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은 얘는 x-1에 얘가 인수분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요런 형태. 예를 들어서 요런 거에 이제 3차 이상의 다항식에 대해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보통 뭘 넣으면 0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뭐 ax 3차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은 a분의 d 플러스 마이너스의 약수를 이제 대입을 하면은 보통 0이 되는 걸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1, 2, 3선에서 끝나고요. 굳이 이제 유리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수 형태 2분의 1, 조금 많이 가봤자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선에서 해결이 다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칭형. 개수가 이제 대칭형의 인수분해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4제곱 x세제곱 네모 x제곱 세모 더하기 세모 x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야. 뭐냐면은 상방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방정식 입장에서는 얘하고 같고요, 얘하고 같고 얘만 달라. 요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x제곱 요놈은 조금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우리 나중에 대표형 보면 맨 마지막 문제에 얘가 등장을 할 거거든. 그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공통인수로 묶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이게 안 되는 순간부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수분해 이제 70% 이상은 이제 공통인수로 묶으면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는 인수분해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됐을 때는 어떠한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된다. 곱으로 표현되고, 만약에 어떠한 다항식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0이었다. 그럼 0이었다 이 말은 요 식이 얼마였다? 0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
그럼 예호식이 0이었단 말이 여러분들 몇 차 방정식입니까? 4차 방정식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풀었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다, 4차식을 인수분해했다, 이 말 자체가 우리는 뭐 했다? 4차 방정식 풀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잘 해두셔야지 나중에 뒤에 고차 방정식 넘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정도 설명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형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